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15년 전 8월 29일 일제의 침략 앞에 맥없이 무릎을 꿇고 나라를 빼앗겼던 날입니다. 이날을 우리는 경술련에 있었던 국가적 치욕이라는 뜻으로 경술국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대구에서는 가슴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말자며 추념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순종 황제의 위임장을 받은 친일파 이완용은 조선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한일 병합 조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또 영구히 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제는 조약 체결 일주일 뒤인 1910년 8월 29일 조약을 공포했고 이날을 기점으로 나라를 일제에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경술련에 있었던 국가적 치욕이란 뜻으로 우리는 이날을 경술국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경술국치 115주년을 맞아 열린 추념식.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날이지만 이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광복회 대구지부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과 맞물려 분위기는 더욱 비장했습니다. 대일 항쟁을 통해 국민들의 하나된 힘이 모아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마침내 국민이 주인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잊지 못할 비통과 슬픔, 전대미문의 억압과 굴종을 강요했던 경술국치의 역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술국치일은 현재 53개가 있는 국가기념일에는 빠져 있습니다. 다만 많은 지자체들이 조기를 개항하고 학교에서는 독립군 식단 체험 같은 행사를 열면서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가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하는 대구시장과 다시 협의해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구미 라면 축제는 더 내실을 다져 세계적 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호 구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하는 대구시장과 대구 취소 문제를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28일 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에서 대구시장 근원 대행 체제에서는 취소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차기 시장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구 경북이 항상 한 뿌리라고 말씀을 하면서 3년간 이렇게 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취소 문제는 아마 대구시장께서 새로 취임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민선 8기 시정에 대해서는 구미 재창조를 위한 혁신의 3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36조 원이던 GRDP가 2021년 26조 원으로 10조 원이나 감소한 구미시에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 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등 신성장 동력을 구축해온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산업도시, 회색도시 이미지가 강한 구미를 낭만과 문화가 있는 꿀잼 도시로 변화시킨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구미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라면 축제는 세계적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이 4년째인데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흥행을 하니까 전국에 짝퉁 유사 라면 축제가 막 생기고 있습니다. 몸집을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콘텐츠를 조금씩 우리가 키워서 세계적인 면축제로. 정치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탄핵까지 해야 하는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의 정치 행보 전망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입장에 맡기겠다고 유보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 시장이 당선됐지만 구미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기에 자신이 당선된 것이라며 재신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 시장을 4년 동안
구미 시민들은 경험해 봤습니다. 여당 민주당 시장을 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예산 벼락, 돈벼락을 맞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탄핵 정국 당시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최근 와룡산 일대에 벌레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물론 쉼터까지 온통 벌레떼가 뒤덮고 있다고 합니다. 천희열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와룡산 중턱에 자리한 쉼터. 등산객은 물론 운동 삼아 산을 찾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요즘 이곳의 가장 큰 화제거리는 벌레떼. 알 수 없는 벌레가 온 산을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몸에 붙는 건 일수고 갑자기 얼굴이나 머리로 날아들기도 합니다. 어느새 취재진 카메라에도 제집인 양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벌레가 많다 보니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말도 못하게 셀 정도는 없어요. 너무 많아가면 기계마다 전체 다 까맣게 붙어 있어서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우 징그러워서 운동하러 못 가겠다. 이 벌레는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줄임말로 노린재라고 하는 노린재목에 속하는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등산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 손때가 묻어있는 운동기구 주변에서는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목격되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사비로 파리채를 사서 직접 잡을 정도입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파리채로 눈에 보이는 노린재를 파리 잡듯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없애는 노린재가 하루 1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운동기구, 수건 이런 데 걸어놨는데 또 바닥에 판 깔아놨는데 이런 데 쫙 붙어가지고 진짜 막 파리채 이걸 한번 때리면은 5마리, 10마리씩 한꺼번에 막 죽어버리고. 그렇다고 약을 치기에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해충을 죽이기 위해 익충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벌레는 요건 죽으면 좋은데 또 벌 같은 거 이런 게 죽을 수가 있잖아. 그래 방제장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가 요 운동할 수 있도록 저 찐득이 그거를 해줬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람들은 산에 살고 있는 노린재가 산 아래 민가를 덮치지 않을지 걱정이 큽니다. 노린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된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물론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주는 지금 공사가 한창입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이하영 기자가 전합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 에이펙 정상회의 진행에 적합하도록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상회의장과 양자 회담장, 수행원 라운지, 기업인 자문위원회 대화 공간까지 총 153억 원이 투입돼 회의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대, 골조 공사는 완료됐고 첨단 회의 환경 조성 작업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한 달 반 정도 시운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야외 부지에는 국제 미디어 센터가 조성 중입니다. 총 공사비 172억 원이 투입돼 메인 브리핑 룸과 기자실, 비즈니스 라운지, 인터뷰룸 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를 넘겼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경상북도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기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미북 간에 다시 경주에서 하노이 빅딜 실패한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은 우리 남북 긴장 안하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지난 정부에도 했고 이번 정부에도 했고 미국 대사한테도 이미 전달을 했었습니다.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역대 최고의 회의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시원하고 아삭한 배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습니다. 배는 갈증 해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과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내에서 육성한 배 품종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여름 햇살 아래 탐스럽게 익어가는 배. 배는 수분이 풍부해 갈증 해소에 좋고 기관지염이나 변비에도 도움을 주는 대표 건강 과일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출하되는 국내 육성배 5품종을 선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 육성 배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 배 품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식감, 당도, 과즙 등 품질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한아름과 원황 품종은 여름에 맛볼 수 있는 품종으로 과즙이 많고 청량감이 뛰어나 1, 2인 가구에 알맞습니다. 추석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개발된 신화는 일본 신고를 대체할 품종으로 크고 달며 익는 시기도 2주가량 빨라 조기 출하가 가능합니다. 녹색빛이 도는 설원과 슈퍼골드는 갈변이 거의 없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가 샐러드나 컵과일 등 신선 편의용으로 적합합니다. 신고배는 커서 수확량은 많이 나오지만은 하산이라든지 원앙, 슈퍼골드 같은 품종은 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립니다. 판매 시작하면 3일이면 판매가 끝날 정도로 국내 육성 품종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배 재배의 85%를 차지하는 일본 품종 신고에 편중된 국내 배 유통 구조를 바꾸어 국산 품종 보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한아름 배 여기 나와서 맛을 보니까 진짜 맛도 있고 식감도 좋고 과즙도 많이 나니까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신고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국산 품종을 보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농가 소득도 함께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올해 초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말 그대로 형형색색의 폐수가 잇따라 유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폐수 유출 의심 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쯤 하수 관로를 통해 갈색빛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옆 관로를 통해 나오는 물과 비교했을 때 색깔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루 전인 25일 저녁 7시 30분쯤에는 하얀색 거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김과 함께 기름도 둥둥 떠다닙니다. 놀란 주민들은 곧바로 서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서구청 직원들은 수소 이온 농도, pH를 측정했지만 두 차례 조사 결과 각각 6.7과 7.0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였습니다. 서구청은 폐수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제가 현장에 가지고 김이 뽀글뽀글 올라오길래 이 진짜 열기가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이제 그 사우나 문 앞에 섰을 때 이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듯이 그 정도의 열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가 있었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목도 따갑고 이제 눈도 따갑고 하고 계속 지금 수시로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점을 절대 찾아볼 수는 없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뭐 그렇게 뭐 뉴스도 나오고 했던데 주민들은 이제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지요.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초 이 하수 관로에서 형형색색의 폐수가 흘러나와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서구청 등 3개 기관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은 총 10개의 법 위반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채수를 통해서 물을 뜨고 pH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항상 기준치 이하다. 그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
그 안에 물질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 도대체 주민들은 알지를 못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고, 그럼 측정이 됐으면 그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뭐 정상이라는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서구청에서, 특히 지방환경청에서 이걸 생활 관로로 볼 게 아니고 수질 오염으로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서구청은 염색 폐수가 또다시 유출되는 건 맞겠다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철저한 하수 관거 모니터링을 비롯해 염색 산단 내 기업들에게 협조 요청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행정당국이지만 비슷한 폐수 유출 의심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수목원이 시민 힐링 프로그램 숲에서 즐기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운영합니다.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립니다. 수목원 내 자생식물을 관찰하고 꽃차 체험 등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장애인 참가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회당 20명 정도가량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신청은 대구시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하면 됩니다.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올해 대구시가 편성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 75억 원이 이달에 모두 소진됐으며 보조금이 지급된 차량은 모두 4,300여 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조금이 11월에 소진된 것과 비교했을 때 석 달가량 빨랐습니다. 대구시는 추가 보조금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첫 학교 복합시설인 달성 이룸캠프가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됩니다. 영어체험 교육실과 기업 일자리 센터가 마련돼 있으며 방과 후에는 체력 단련실과 회의 공간이 주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달서 평생학습관이 2025년 4분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총 75개 강좌가 제공되며 1인당 2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서구청은 제10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서구문화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15개 팀이 참가하며 풍물과 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비산일동 비룡 농악단이 최우수 팀으로 선정돼 대구시 대회에 서로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제4 19회 자랑스러운 시민상 후보자를 10월 2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개발, 사회봉사, 선행과 효행 부문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누구나 음악, 노래하고 싶고 밴드 무대에 올라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로망 하나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음악의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처음 악기를 만져보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대구에 음악 전문 골목, 악기점들이 모여있는 명덕 악기장인 거리가 있거든요. 오래된 꿈이어도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속에서 함께 떠나보시죠. 이 골목은 1980년대 초부터 악기점이 모여든 곳입니다. 명덕역에서 남문까지 이어진 길에 악기점과 연습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요. 지금도 상점 앞에 가면 피아노나 기타줄 맞추는 소리가 들리고 지하 연습실에서 드럼 박자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악기 수리, 맞춤 제작, 음향 장비까지 이 장인들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소리가 오늘도 여기 골목을 채우고 있는데요. 악기를 사러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거리 특유의 그 분위기를 느끼러 오는 발걸음도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골목의 소리가 이번 주 토요일 밴드 사운드와 함께 대구 전체에 울린다고 합니다. 바로 남산 썸머 사운드와 함께입니다. 남산 썸머 사운드는 8월 30일 토요일 명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립니다. 무대는 오후와 저녁 두 블록으로 이어지는데요. 오후 무대는 대구 출신의 밴드 루트 49가 축제의 문을 열고 소노로스, 팁시, 노브 각각 색깔이 다른 젊은 밴드들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무대에선 대구 시민들에게 익숙한 사필성 밴드가 무대에서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 거고요. 마지막은 나만 알고 싶은 밴드, 요즘 제일 핫한 밴드 지속쿠리 클럽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듣는 듯한 시원한 사운드가 여름 해질쯤의 그 분위기, 여름밤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밴드 음악 좋아하신다면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축제의 진짜 주인공 사실 따로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든 밴드 남산울림입니다. 찾아가는 악기교실 프로그램으로 결성된 밴드라고 해요. 처음 기타를 배우고 드럼을 치던 아이들이 이제 핫 데뷔 무대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무대라 긴장도 하고 삐끗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이 골목의 역사와 겹쳐 보이기도 할 겁니다. 처음 음악을 시작하는 설렘 함께 느껴보시죠. 공연만 즐기고 돌아가기엔 아쉽습니다. 수공예품과 간식이 있고 푸드트럭도 당연히 있습니다. 또 캐리커처 한 장 남기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무료로 진행된다니까 마지막 올여름 추억 남기면 되겠죠?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울림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순간, 그게 바로 남산 썸머 사운드에서 느낄 수 있는 힘일 겁니다. 아이들의 첫 무대, 인디밴드의 뜨거운 사운드, 그리고 골목을 채울 여러분의 웃음까지. 올여름 이 울림 속으로 함께 들어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 속속은 다음 주에도 마음에 쏙 드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